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은이 미즈노 남부쿠는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술과 도박을 일삼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니까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록을 한 후 자기 자신의 운명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세상에 1년 안에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죽음을 면한 남보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 관상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관상뿐 아니라 여러 사상에도 능통했던 그에게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국가로부터 대일본이라는 칭호까지 하사받았습니다. 남보쿠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운명학자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를 잠깐 봅시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작은아버지라고 해도 어쨌든 남의 밑에서 큰 건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결국 18살 때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작은아버지 밑에서의 삶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피폐했으면 현실에 이런 것들을 창조했겠습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만큼 괴로웠다는 거를 표현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얼굴이 많이 다르네 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죄인들을 잘 관찰을 해둔 다음에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내 운명은 어떨까 하면서 관상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시기를 청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쩌겠어요. 내가 죽는다는데, 그것도 1년 안에 죽는다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가까운 절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출가를 청했더니 그 절의 주지 스님이 하는 말이 중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1년 안에 죽는다는데, 칼 맞아 죽는다는데 그래도 뭐 흰콩하고 보리로만 한번 먹고 살아보자.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보리와 흰콩을 먹고 술도 딱 끊고 버텼습니다. 근데 그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아무래도 가난하고 막 살다 보니까 너무 난폭해서 싸움이 자주 일어났대요. 근데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 생명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갑니다. 이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완전히 관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이에 그가 대답합니다.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 관상가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야, 음식을 절제해서 먹은 것이 목숨을 구했다. 자, 이렇게 관상가에게 요절할 운명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서 이 남부쿠는 출가보다는 나도 관상가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머리 만지는 이발소에 가서 제자가 돼서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 이 골격 두상을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목욕탕에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년은 화장터에서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그 사람 시체의 골격 같은 걸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짜잔, 관상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남보쿠는 관상을 딱 볼 때 뭔가 좀 의심쩍으면 옷을 좀 벗어보시오. 체상과 골격까지도 딱 감정해서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음식에 대응하나 관찰하면서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고 하니 상법의 한기를 향한 그의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이 남보쿠의 용모가 좀 괴이해서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의심을 할 정도였대요. 이 사람 가짜 아니야? 라면서 봉변까지 당하는 일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 나 좀 흉하게 생겼다, 각오하고 와라 하는 그런 전단지를 뿌린 거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 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키 작고 얼굴이 점스럽고 입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가고 이마 좁고 눈썹 없고 코 낮은데 광대뼈가 높게 있고 치아는 거의 안 보이고 새끼손가락은 불에 타고 양 팔뚝에 막 불에 대인 자국 있고 네,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얼마나 참 대단하시냐면 이분은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1홉반, 술 1홉, 반찬은 1탕 1채의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거대한 대저택에서 창고만 7동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간소하게 국 하나에 채소 하나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쌀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보리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75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이 미즈노 남보쿠님이 시작하는 글로 이렇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야, 뭔가 엄청난 근자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즈노 남보쿠에게 질문을 합니다.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그의 대답입니다.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과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한 길을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이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이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소.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주를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오.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소.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자고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자, 세 번째 걸로 할게요. 자, 세 번째 화두.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질문자.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자, 대답합니다.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소.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이요.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결국엔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곤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요.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소.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요.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요.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요.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빈궁함은 일시적인 것이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노력이 성공이다. 노력이 성공이다. 라는 화두를 얘기해 드릴게요. 질문.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답합니다.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소.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느냐에 달려있소.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소.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 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으로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라는 화두고요. 질문은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아, 잘 가라. 가서 마음껏 즐기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러다오. 라고 마음을 먹고 돈을 보내주라는 거죠.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소.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요.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돈도 마찬가지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자꾸 흘러가듯이 돈 역시 자기를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재밌죠? 네, 책으로 읽으면은 책 자체가 좀 너무 옛날 책이고 어르신들 책같이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이렇게 귀로 들으면은 또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으라고 운치 있게 읽어드렸는데 한번 여러 번 들어보세요. 이 안에 삶의 핵심, 그 본질을 꿰뚫는 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 지금 들으시면서 허를 찔린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에서 굉장히 혹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수년간의 자기만의 연구,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론과 실제적인 이 임상을 다 거친 결과 운명론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운다든지 엄청난 단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봐도 이분이 이쪽 계통을 깨달으려고 그 집념과 열정과 신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공부해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삶의 철학, 절제 성공학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의리의리한 대궐에 살면서 보리밥에 일탕일체를 한다. 이건 뭐 솔직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와 명예, 성공을 다 이룬 분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이렇게까지 지키며 사시는데
이분의 철학과 운명사상론에 거짓이나 거품이 있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음에도 또 다뤄드릴까 생각 중인데, 이건 또 그 4천억 자산가의 신, 그 자수성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지? 이분 아시죠? 이분이 자신의 신념으로 강추하는 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운치 있게 최대한 이해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날씨 너무 더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시원한 거 한 잔 드시면서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